안녕하세요. 행전남TV님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연히 행전남TV의 화류계 영상을 보고 어디다 얘기할 데도 없고 그냥 한 번쯤 털어놓고 싶은 제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메일 보내봅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흔히 말하는 노래방 보도 아가씨를 했습니다. 이 일을 원래부터 해야지 해서 했던 건 절대 아니었고 우연히 접하게 된 이야기부터 그만두고 난 이후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저는 항상 친구들 사이에서도 웃음이 많고 떠들기를 좋아했던 평범한 20대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진짜 저의 모습이 아닌 제 속마음을 숨기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저의 가짜 모습이었습니다. 그놈의 돈 때문이었죠. 알바를 두세 개씩 뛰어도 집세 내고 생활비를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었고 부모님은 도와줄 형편이 안 되셔서 오히려 제가 집에 돈을 보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카드값 문자에 연체될까 조마조마했고 집세가 밀리지 않게 하려고 손에 쥔 돈을 3번은 접어가며 아껴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돈이 귀했다는 거죠. 네. 친구들은 예쁜 옷 입고 카페 가고 여행 간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핑계대고 항상 그 자리를 빠졌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솔직히 그때 저는 돈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서 알던 언니가 저를 불러냈어요. 평소에는 교회도 다니고 좋은 얘기만 해주던 언니라서 저도 그때까진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술 한잔 사주면서 너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돈 빨리 벌 수 있는 일 있는데 한번 해볼래?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무슨 일인데요? 하고 물었죠. 언니는 대놓고 말은 안 하고 힘든 일은 아닌데 술은 좀 마셔야 돼. 근데 그 대신 하루에 20-30만 원은 그냥 벌어. 이렇게 귀에 달콤한 말만 속삭였어요. 이런 분들을 제일 조심해야 되죠. 힘들 때. 제가 표정이 굳으니까 야, 너처럼 어려운 집 애들 다 거기로 빠져. 근데 잘하면 금방 돈 모아서 집도 사고 차도 산다니까. 하면서 자꾸 꼬시는 거예요. 처음엔 거부감이 컸는데 그날 집에 와서 엄마가 한숨 쉬며 공과금 고지서를 만지작거리는 걸 보니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며칠 뒤에 언니를 만나서 그 일 저도 해볼래요 라고 했습니다. 언니가 씩 웃으면서 역시 잘 생각했어. 너는 하면 진짜 금방 돈 모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러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제일 최악의 선택을 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보도사무실이라는 곳을 따라갔을 때 분위기부터 충격이었습니다. 길게 놓여진 소파엔 언니들이 쫙 앉아있고 벽에는 거울이 달려있고 다들 진한 화장에 향수 냄새 진동하고 그 안에서 웃고 떠들며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옆에서 어떤 언니가 저를 보더니 신상 들어왔네 하면서 웃는데 그 말이 왜 이렇게 소름 돋던지. 보도는 보통 노래방에서 콜이 들어오면 보도 사무실에서 밴에 언니들을 태워서 이동합니다. 가서 손님 앞에 줄 세워놓고 손님이 고르는 걸 초이스라고 해요. 그날 저는 처음 밴을 탔습니다. 좁은 밴 안에서 화장 냄새, 담배 냄새, 술 냄새가 섞여서 머리가 너무 어지러웠어요. 언니들이랑 같이 앉아있는데 언니들은 태연하게 오늘은 어디 노래방이야? 야, 술 세게 먹여라. 그래야 콜빵 뜨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저는 그냥 말없이 손에 땀만 흘리고 있었고요. 노래방 앞에 도착하자마자 밴의 문이 열리고 언니들은 능숙하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술상 위로 소주병이 널브러져 있었고 남자 셋이 노래 부르며 소리 지르고 있었어요. 우리를 세워놓고 손님이 하나하나 얼굴을 훑어보는데 그 순간 심장이 귀에서 쿵쿵 울리는 것 같았어요. 결국 손님이 제 얼굴을 가리키면서 저의 라고 했고 그렇게 저는 첫 초이스가 돼서 방에 앉게 되었습니다. 처음 손님 옆에 앉았을 땐 진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손님이 신입이야? 야 이쁘다. 술 한잔 받아. 너 오늘 처음이라는 거야? 하면서 제 잔에 술을 따르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억지로 삼키니까 속이 울렁거리고 웃으면서 네 감사합니다 했지만 속으로는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근데 그날 밤 끝나고 돈을 정산해 주는데 제가 알바 한 달 내내 모은 돈보다 많았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아, 이게 보도구나 싶었습니다. 그 뒤로는 점점 무뎌졌습니다. 손님이 노래를 부르다 갑자기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고 귓가에 오늘 끝나고 나가자, 2차 나가자는 얘기겠죠, 라고 속삭이는 것도, 술잔을 억지로 들이밀면서 마셔 소리치는 것도 그냥 이게 내 일이구나 하면서 넘겼습니다. 언니들이 옆에서 야, 그냥 웃고 받아. 그래야 돈 더 벌어. 이렇게 가르쳐주기도 했고요. 돈은 미친 듯이 벌었습니다. 하루만 잘 뛰어도 그날 바로 현금이 몇십만 원씩 손에 쥐어졌어요. 한 달에 몇백씩 벌다 보니 편의점 알바하던 때가 우스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쉽게 번 돈은 또 쉽게 나갔습니다. 보도 언니들이랑 술집 가서 아침까지 다시 술을 퍼마시고 괜히 명품 가방 하나 지르고 옷이며 화장품도 막 사드렸어요. 당연히 내가 이만큼 벌었으니까 쓸 자격 있지 하면서 흥청망청 썼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미쳤던 거죠. 문제는 그렇게 돈이 벌리니까 그만두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편의점 알바로 다시 돌아간다는 게 상상조차 안 됐어요. 몸은 망가져가고 나이는 먹고 술에 쩔어 살면서도 돈 때문에 그만두질 못했습니다. 언니들도 야, 나가봤자 뭐 할 건데 여기서 계속 하는 게 낫지. 하면서 붙잡았고 저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계속 버텼습니다. 사실 이렇게 쉽게 돈을 한번 벌어본 맛이 있으면 그만두기 힘들죠. 예.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벤에 올라타고 노래방으로 향했는데 손님들이 앉아있는 방 안에 들어가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방에 앉아있던 사람 중 하나가 제 중학교 동창이었던 겁니다. 진짜? 이름만 불러도 다 알만한 학창시절 내내 같이 웃고 떠들었던 애. 그 친구가 저를 보자마자 술잔을 내려놓고는 멍하니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머리가 새하얘지고 얼굴이 달아올라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애는 억지로 웃으면서 아, 오랜만이다 라고 말했지만 눈빛 속엔 충격과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제가 더 이상 무너질 데도 없는 구덩이에 떨어졌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방 분위기는 계속 돌아갔고 술잔은 오갔지만 저는 손에 힘이 풀려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내가 왜 이런 꼴이 됐지? 그때 제 동창이 살짝 고개를 저으며 제게 아무 말 없이 술잔을 밀어내던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날 밤 방이 끝나고 나와서 봉투를 손에 쥐었는데 손끝이 떨려서 봉투를 열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돈이 전혀 기쁘지가 않았어요. 그냥 그 돈이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는데 거울 속에 있는 여자는 더 이상 제가 아니었어요. 화장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눈동자는 이미 죽어 있었거든요. 그날을 끝으로 저는 보도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힘들 때면 그때가 생각나요. 그때처럼만 벌면 지금도 편할 텐데 라는 유혹이 불쑥불쑥 올라와요. 하지만 제가 결국 깨달은 건 쉽게 번 돈은 끝까지 제 손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몇백, 몇천 벌었던 돈은 지금 제 통장에 단 한 푼도 없습니다. 몸과 마음만 망가지고 남은 건 후회뿐이에요. 지금도 가끔은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그 일을 안 했으면 지금은 어땠을까? 하지만 한편으론 어쩌면 나는 또다시 같은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유혹이 강했고 빠져들면 헤어나오기 힘든 세계였습니다. 결국 그때 벌었던 돈은 다 사라지고 제 옆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쉽게 돈 벌고 싶다는 생각에 보도를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한 번 발들이면 나오기 힘들고 나온다고 해도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도 노래방 근처만 지나가면 그때의 냄새, 그때의 분위기가 그대로 떠오르네요.
일단 이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다시 한 번 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용기를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좀 우리 주변에도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사연자분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번 돈은 끝까지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 순간에는 눈앞이 가려져서 모르겠지만 결국 남는 건 상처뿐이었다. 이 말이 모든 걸 증명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연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좀 느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지켜야 하는 건 결국 내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버는 과정에서 나를 잃어버리면 결국 아무 의미가 없다 라는 느낀 점이 있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 사연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앞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똑같이 편하게 보내주시면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 살아가는 이야기를 공감하고 저는 그 인생 스토리를 속에서 인생을 배워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